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인 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음식점을 비롯한 카페가 오후 9시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 없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외출 시에 무조건 마스크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 과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약 73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하나 약 7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익명의 지갑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움직임의 경우 비트코인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에 긍정적인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그리 좋지 못한 소식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금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며 디지털 금을 표방하고 있는 중이죠.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과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과 금,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 하락 시그널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시세와 금값의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있다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두 자산의 상관성은 11.8%로 역대 최고 수준인 68.7%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업체 스큐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비트코인과 금이 디커플링할 때 디커플링이 발생할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한 바 있다. 11,200에서 400달러 구간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깝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인 것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11,400달러를 훌쩍 넘은 11,7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이용자, 투자자 수가 연초 대비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급증이라는 표현은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암호화폐 활성화 이용자 수 연초 1회 급증을 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최신 보고서를 인용 7월 암호화폐 지갑 앱 다운로드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350만 건을 기록했다 전했습니다. 1월 이후 최근 8월 19일까지 활성화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 약 2배가 증가를 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는 암호화폐가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 주류 시장으로 급상을 하고 있다. 실제 나이지리아의 경우 최근 90일간 크립토닷컴 신규 다운로드 수가 무려 339% 증가, 코인베이스도 해당 지역에서 같은 기간 113% 성장을 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스테이킹하고 있는 크립토닷컴이 기사에서 나오니까 반가운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크립토닷컴 앱 하나로 은행의 모든 기능이 사용 가능합니다. 예금, 적금으로 인한 이자 최대 18%죠. 대출, 카드 등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신흥국의 경우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국민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신흥국들에 관한 기사를 볼 때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비단 시가총액이 커져 암호화폐 시장의 몸집이 커졌다, 이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장세와 변화세가 더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 고래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1139억 원가량의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의 거래 규모 또한 3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가 비트코인으로 1139억 원을 송금, 비트코인 거래 규모는 30.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웨이럴렛은 약 9,630만 달러, 약 1,139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동하는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두 가지 주요 거래를 알렸습니다. 한편 글래스노드 또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거래 관련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발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고래의 경우는 3,002개와 5,400개의 비트코인 송금 두 가지를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 약 1,183억 원 규모인데 이제 약 1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첫 번째 거래는 OKEX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 두 번째는 익명의 지갑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동이죠.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거래 건수가 29.4% 증가를 했다며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증가를 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굉장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세가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스테이킹에 대한 열풍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암호화폐 풀에서 자체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최초가 얼마 전 카르다노 에이다 애셜리 업데이트를 통한 첫 번째 보상이 이루어졌죠. 이더리움의 경우도 2.0 업데이트를 통해 연내 자체 스테이킹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뜬금없이 퀀텀이 오프라인 스테이킹을 활성화했다고 합니다. 퀀텀의 경우 그리 유심히 보지 않은 코인이라 더욱 놀라운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오프라인 스테이킹 활성화라는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퀀텀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프라인 스테이킹이 활성화되었다 공지를 했는데요. 해당 업그레이드는 블록 높이 68만에서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퀀텀 메인넷으로의 업그레이드는 이제 기술 지식이 없어도 수동적으로 퀀텀을 스테이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퀀텀을 스테이킹하고 풀 노드를 가동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는 스테이킹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사용자 수를 제한하고 VPS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하는데 오프라인 스테이킹을 도입함으로써 커뮤니티 전반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퀀텀 보유분이 더 많은 사람에게 분산돼 분산화 금융 지원이라는 퀀텀의 목표와 맞아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제는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필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 만큼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빠르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중국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쓰촨성에 있는 공무원에게 디지털 위안화로 급여를 지급해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월렛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테스트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출시가 되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건설은행 테스트용 디지털 위안화 월렛을 출시하다 중국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중국건설은행이 공식 채널을 통해 건설은행 디지털 화폐 개인 지갑 앱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앱에는 디지털 지갑 충전, 디지털 화폐 등 두 메뉴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사용자는 앱에 은행 카드를 연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앱 내 기능은 테스트를 위해 지정된 일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은행에서 나왔으니까 별 소식 아니겠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건설은행의 경우 중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은행 탑 10 안에 드는 은행이죠. 뿐만 아니라 4대 은행들끼리의 DCEP 내부 테스트는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우 발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고 테스트용으로 출시된 이 월렛이 중국 내의 국민들에게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더욱 빠르게 전파가 될 텐데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참 XRP의 경우 나오는 소식에 비해 가격이 오르지 않아 참 안타까움을 가중시키는 코인인데요. 일단 오늘 나오는 내용은 참 이해하기가 난해한 내용입니다. 왜 난해하다고 할까요? 일단 제목부터가 난해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코인포스트 리플의 XRP 구매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취재. 일단 제목을 보면 리플사가 XRP 구매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플사가 XRP를 구매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일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 2분기 최신 보고서에서 세컨더리 시장을 통해 암호화폐 XRP를 구입할 방침을 갖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리플사가 XRP를 구매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보고서는 구입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건전한 XRP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리플사는 유동성 프로세스에서 이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취재에 대해 리플사의 경우 세컨더리 시장에서의 구매 측으로서 향후도 시장 가격으로 구입을 계속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리플의 2020년 2분기의 XRP 이제 시장 리포트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는 정보를 게시할 수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밑에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목과는 별개의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 간단하게만 요약해드리면 리플의 솔루션 리플의 솔루션이 말이 꼬이네요. 리플의 솔루션인 ODL에 관한 내용과 리플사 사업 확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참 희한한 내용이죠.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건전한 XRP 시장 확보하기 위해서 XRP를 발행한 리플사에서 세컨더리 시장을 통해 시장 가격으로 XRP를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분명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을 텐데 향후 이에 관한 내용이 나올 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5포인트 오른 74포인트에서 5포인트 오른 7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탐욕 단계에서 극단적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좋습니다. 8월의 마무리 79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9월이 시작이 되죠. 네, 9월의 시작은 80포인트를 넘은 포인트에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탐욕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전달해드릴 게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현재 선물 거래를 조금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선물 거래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 대비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는 비트야드라는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야드라는 거래소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어플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야드 거래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단 앱스토어에서 비트야드 어플을 다운받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단에 시세를 누르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죠. 코인들의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하단 세 번째 거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위에 이오스 보이실 겁니다. 암호화폐 이름을 누르시면 비트야드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특이한 것이 나스닥이라든지 천연가스, 금, 은, 오일 등등 일반 거래소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파생 상품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시작해 금과 은까지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또 있는지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비트야드 거래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간편하게 모의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서죠. 밑에 모의 거래로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모의 거래 진행이 가능한데요. 레버리지의 경우는 최대 50배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배까지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0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채굴 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이 마이닝한 코인을 BYD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코인을 이용해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는 기능이죠. 실거래 시 수수료가 정말 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4% 상승한 1375만원, 2위의 이더리움이 5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5% 상승한 50만 1370원을 보여주고 있죠. 3위의 XRP 또한 나쁘지 않은데요. 2.7% 상승한 33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같은 경우는 57.8%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저번에 70%, 60%, 59%대를 보다 보니까 57%도 굉장히 낮아졌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